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경제 현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 유선경입니다. 4월 첫 주 월요일입니다. 오전에는 비록 안개가 좀 끼지만 오후에는 따뜻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 증시에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가 봅니다. 3월 고용지표 호조세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중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연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장윤정입니다. 지난 주말 마감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4월 1일 뉴욕 금융시장에서 발표된 경제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지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입니다. 0.46% 오른 12,376.7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인데요. 0.31포인트 올랐습니다. 2,789.60을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5% 오른 1,33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증시에서는요, 인수합병 호재가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OMX와 RCE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유로넥스트 인수전에 참여한다라고 밝히면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별 상승 흐름을 자세하게 살펴드릴게요. 네, 다우지수 종목 가운데 반도체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의 기술주 가운데 반도체가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인텔은 맥쿼리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2.28% 빠졌고요. 경제사인 엔비디아와 AMD 역시 1에서 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밖에 아메리칸 어페럴이 파산 보호 신청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6.62%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발표된 경제지표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3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21만 6천 명 증가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월 실업률 역시 2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기대했던 3월 고용지수가 예상 외로 호조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의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폭이 예상대로 크지는 않아요. 그에 대한 원인과요. 또 미국의 장에 대한 간단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관심이 됐던 그 고용지표 발표. 네. 방송을 통해서도 단기적인 고용지표 상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3월 실업률이 의외로 좀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난주 내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3대 지수의 그 상승폭을 보면 그동안 그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기술 중심으로 역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이것 때문에 나스닥 관련된 그 기술 업종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는 금요일만큼은 3대 지수 중에서 다우지수와 S&P 지수가 의외로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역시 그 고용지표 개선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반영돼서 3대 지수가 이렇게 등락이 엇갈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유 앵커의 그 표현대로라면 고용지표가 예상외로 개선됐는데 네. 주가의 그 상승폭은 낮았을까 하는 네. 이런 자체에서는 원래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금 그 다우지수라든가 3대 지수의 그 지수 이렇게 절대 수준이 의외로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부담감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개선에 따라서 이렇게 절대 지수를 올린 데에는 사실 상승폭보다는 평가를 좀 받아야 될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고용 사정이 이렇게 빨리 개선되면 지금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게 된 배경이 됐던 뭐 양적완화 정책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의 상향이 조기에 그 출구 전략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네. 그러면
증시 주변의 자금들이 좀 다소 축소되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폭이 크지 않은 이런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책 변경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부분이 이제 정책 변경에 대한 우려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아무튼간에 지표가 이렇게 빨리 개선되다 보니까 결국 좀 미국의 증시를 이끌어왔던 정책 변경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이 제기되면서 고용 지표 개선만큼이나 상당히 시장의 기대만큼 주가 상승폭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군요. 네네. 네, 다음으로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머징 마켓은 뉴욕 증시 호조와 각 재료의 상승으로 인해서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유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지난주 마감된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상해 지수는요, 금요일 반등에 성공하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마감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1.34% 오른 2,96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요, 투자자들 관망세가 지속이 됐고 또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우려가 시장에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들어서는 3월 PMI 지표가 반등했다는 조식의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따라서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지난 한 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상해 지수는요, 4월 4일에서 5일 이틀간요, 청병절로 휴장할 예정이니까 이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종별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강해진 가운데 석탄, 원유, 비철금속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부진했던 부동산 업종도 오름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양조 및 시멘트 업종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홍콩 H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홍콩 H지수인데요. 1.02% 오른 13,45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업 실적 호재로 지금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장은 또 강세로 출발했지만 중국의 추가 긴축에 대한 부담으로 지수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또 중국의 PMI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오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관련주 흐름을 보시면요. 국제 상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원유, 광업과 같은 이런 자원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실적이 또 개선된 것으로 나오면서 은행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센섹스 지수 보시겠습니다. 인도 센섹스는요,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0.13% 하락한 19,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어떤 상승에 따른 그런 랠리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3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그대로 작용하면서 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업종별로 흐름을 보시면요. 금융주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경계 심리가 나오면서 금융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루티 스즈키 인디아가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최근 고점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RTS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4월 연속해서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9% 올랐는데요. 2,07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2월 제조업 성장세 확대와 같은 이런 경제 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온 가운데 외국인 자금이 최근 들어서 3년 만에 최고로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관련주 흐름을 보시면 국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석유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보베스파 지수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 근접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69,000선에서 거래를 마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3월 실업률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 또 2월 산업 생산이 11개월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금융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또 국영 석유 업체인 페트로브라스 주가도 크게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이후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이 됐던 3월 실업률 지표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왔죠. 2년의 최저치인 8.8%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미국발 2차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나온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경제와 2차 상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준 부사장님 계속 네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3월 실업률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단기 지표가 좋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실업률은 개선될 것이다 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개선폭이 좀 컸어요. 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그 실업률이 8.8%. 우리가 이제 이런 실업률을 볼 때는 고용의 그 개선 속도가 얼마큼 빠르냐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작년 그 11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 9.8%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개월 만에 8.8%라는 것은 네. 굉장히 그 고용의 그 개선폭이 빠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헬스를 본다면 2년 만에 그 최저치에 해당되거든요. 그 2년이라는 기간은 리먼 사태 직전에 해당될 거로 보는데요.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빨리 올라올 수 있다는 이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회복세가 여기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실 그렇거든요. 미국 증시가 세계 경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측면이 있고 네. 또 미국의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금리 간의 캐시플로우가 좀 확충이 돼서 해외 그 투자 자금이 많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하락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는 네. 바로 미국의 경제 회복, 미 금융사의 캐시플로우 충격이 되면 고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자금이 유입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국가의 증시에서도 주도력이 강화되지는 것이 미국 증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글로벌 증시에서도 2차 상승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소로스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면 여기에 그 기대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조지 소로스 이론에 대한 것으로 기대감이 나온다. 조지 네. 소로스의 이론 범위 있잖아요. 네. 그 이론을 이제 잠시 이제 설명드려야겠어요. 네, 일전에 좀 한번 소로스 부탁드릴게요. 이론을 토대로 한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가 2009년 3월서부터 미국 증시가 그해 말까지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때는 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이나 미국 경제 좋아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아마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미국 주가가 올라간 데는 우리가 금융위기 극복에서 3단계를 보면 첫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리퀴드 크라이스,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때 네. 당시에는 월가의 가장 그 시장 참여자의 관심사가 돈을 채워주느냐, 돈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 빅스텝 금리나 금리를 서너 단씩 내리고 그 다음에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이 돈 문제, 월가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이 경제권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게 올랐거든요. 네. 그때를 1차 상승 국면이라 한다면 이번에 미국 경제가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을 소로스 이론에서는 2차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지금 그 고용 지표가 좀 개선되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이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이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네. 지난 3월 말 기간에 열렸던 어닝 시즌, 프리어닝 시즌에 이렇게 보면 비교적 좋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어떤 2차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지 소로스 이론까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요, 이런 고용 지표 상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현재 그 미국 경제는 2009년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는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국가 주도에서 했느냐, 시장 자율적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그 증시를 볼 때는 국가 주도에 한 경기가 민간 자율적인 성장 기반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즉 네. 구조 전환이 잘 되느냐 하는 것이 올해 미국 증시의 관건이고 또 세계 증시의 관심사였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을 보냐면 지금까지 미국 경기가 좋긴 했어도 이거는 국가의 어떤 위기 극복 대책, 네. 경기 회복 대책이 주로 기획됐다 하는데요. 지금 국가에 의한 경기 주도가 한 2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는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이런 여지가 많이 줄어든 상태지 않습니까? 네. 금리도 뭐 0%대, 그렇죠. 재정 적자도 상당히 심해지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를 끌어올릴 만한 정책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되려면 민간 자율적인 이런 그 경제 성장 기반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네. 자, 경제의 가장 기초 단위 하우스홀드 입장에서 보면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소위 에셋 인컴, 자산 소득에 의해서
경기가 이끌어지는 측면은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이 증가해서 웨이지 인컴, 임금 소득이 증가해야 민간 소비가 증대될 수 있고 민간 소비는 GDP 기여도에서 약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런 그 기대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이러한 그 상황에서 3월 실업률이 8.8% 대폭 개선되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 주체들이 소비할 수 있는 가장 주 원인인 소득이 생기지 않겠느냐. 네. 이런 기대가 형성되면서 국가 주도에 의한 경기가 민간 자율적인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향후 주가에 대해서 밝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는 민간 주도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전에 말씀하셨던 클리너 작업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장윤정 캐스터께서 인수합병 소식이 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주가를 끌어올린 데 원인이 됐다 하는데요. 여기서 인수합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기업이 인수합병되는 시장을 프라이머리 마켓, 네. 그 다음에 부실 기업이 인수합병되는 것을 세컨드리 마켓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인수합병이 주로 부실 기업이 정리되는 세컨드리 마켓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이 정리되면 뭐냐?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그만큼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혈관의 스트레스가 제거가 되면 심장박동에서 이렇게 피를 뽑아내면 손발 끝까지 잘 전달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뭐냐? 이성경 아나운서의 얼굴이 화색이 돌 거고 네. 화색이 되는 것이 금융 상황이 실물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주가다. 주가 같은 가격 변수다. 그러면 밑 바탕에서 화색이 돌면 증시는 밝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얼굴색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오바마 대통령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재선을 하겠다. 이런 의지도 내비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반기는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그렇죠. 내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는 오바마 행정부는 태생적으로 금융위기와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뭐든지 평가는 금융위기 극복 정도 국민들의 어떤 경제 성과에 의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미국의 그 집권당이 재선을 이해할 경우 집권당의 경제 성적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는 국민 입장에서 표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크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네. 물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고용 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할 때 소위 미절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경제 고통 지수 어떻게 산출하냐면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지금 미국의 물가 올라갑니다. 1%, 2% 올라가긴 하지만 그러나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3월의 실업률이 9.8에서 8.8% 대폭 개선됨에 따라서 네. 경제 고통 지수가 지금까지 늘어왔던 것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힘을 얻은 힘을 오바마 얻는군요.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는 결국 재선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다음 재선에 참여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비교적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네. 대선에서 공화당, 민주당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위기에 태생적 학계를 갖고 있는 책임자께서 사실 재선을 공식적으로 아주 자신감 있게 표명할 감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또 우리 증시 입장에서 좋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의 그 재선 여부 이와 관계없이 공식적인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면 국내 증시라든가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측면이 많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우리 증시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군요. 재선 도전은 사실 그 정치적 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는 공화당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선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만큼 미국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 미국 경제 좋아지고 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반긴다 하는 거지. 정책 의미를 갖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 우리 증시의 입장을 좋게 한다. 이건 좀 정치적으로 민감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보다 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제 의도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의도가 더 정확히 전달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런데요, 이렇게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받으면요, 앞으로 미국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주말에 네. 미국 주가가 고용지표가 대폭 개선되게 주가 상승폭은 의외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바로 이 대목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미국 경제에 좋은 것은 좋습니다는 앞으로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정책적인 요인의 그 변경 가능성 이런 점을 더 염두에 둬서 미국의 월가를 바라봐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뭐냐? 파운핑어 포리시. 이게 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다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상황이 거의 위험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문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매파를 주장하는 것은 재정 긴축을 주장하는 학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보수파죠? 되겠습니다. 보수파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구조적 문제점을 좀 일찌감치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긴축을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재정 정책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고유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은 재무가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키를 쥐고 있는 입장에서는 재정 정책에서는 과다한 재정 지출은 줄이겠습니다는 그러나 일부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재정 정책에 긴축적으로 돌아서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 경기 문제와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문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각도에서는 일단 그 재정 지출적인 측면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균형 재정 수준을 고탈했던 결정적인 그 정책 시대에 해당되는 페이거 원칙을 추진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페이거 원칙이라는 것은 전체 재정 지출 동결 속에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은 부분, 일반 경기성 경비는 좀 줄이고 여기서 삭감된 부분을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쪽으로 몰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재정 지출 동결 속에 재정 지출 내용만 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가 더 회복되면 재정 수입이 증가해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채점을 줄일 수 있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쪽에 사실 정책 변화는 예상되지만 그러나 과다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절대적인 재정 지출 규모를 줄이는 이런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수 정책이나 페이고 원칙은 추진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그런 유수 정책은 사실 네. 지금까지 위기 극복 대책이니까 네. 이 유수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요. 아, 네. 요 유수 정책에서 페이거 정책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아, 예. 페이거. 그렇게 이제 정책 변경이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더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더 관심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차후 통화 정책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양적 완화 정책과 또 금리 정책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요. 먼저 양적 완화 정책은 어떻게 추진될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대목은 아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3월 고용 동향이 여유롭게 좋게 나옴에 따라서 2차 양적 완화 정책과 3차 양적 정책의 추진 문제를 놓고 지금 논란이 거세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3월 실업률이 나온 이후에 월가의 그 지배력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관건이 되는 것은 2차 양적 완화 정책의 추진 문제인데요. 이 문제 논란이 거세질 거라고 봅니다. 워낙 그 3월 실업률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나 역시 양적 완화 정책에 키를 주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그 1930년대 여러 가지 중앙은행의 실수도 있기 때문에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시기적으로 자 2월 말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정책 변경에 따라서 사실상 미국의 그 부장이익을 축소하는 측면이 강할까? 아니면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쪽이 여전히 불안정이 있는 상태에서 다소의 이렇게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당신이 2차 양적 완화 정책의 추진 여부를 조기 그 철회 문제를 결정해야 될 중앙은행 총재이시라면 네. 어느 쪽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험 요인인 또 시한이 거의 만료 상태에 근접해 있는 네.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기에 그 처리하는 것보다는 네. 그대로 일관성 있게 6월 말까지 끌고 가는 이런 쪽을 되지 않겠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양적 완화 정책은 계획대로 6월 말까지 추진하되 네. 그러나 3월 고용 지표가 워낙 적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3월 말부터 거론되고 있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추가 문제는 사실 그것은 가능성이 낮았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는 시각이 더 좋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2차 양적 완화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되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그 예상을 가능성이 하시군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일부 사람들은 미국의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시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십니까? 당연히 금리가 낮죠. 지금은 네.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0에서 0.25% 이런 상태에서 경기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용지표가 빠르게 개선되면 금리라는 가격 변수에 소위 그 프라이스 메커니즘의 기능을 찾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조기에 조기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월 그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일부 그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서 금리 인상이 침돼서 올해 연말까지 0.75%까지 올릴 것이다. 2단계는 올릴 것이다. 이런 지각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금리 정책은 통화 정책에서는 모든 면에서 최광이 가장 광고 면적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미 국민들이 이번 위기 과정에서 부채를 축소하는 딜레버리지로 인해서 과거만큼 부채 부담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은 역시 부채가 많은 나라거든요. 민간 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용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개선됨에 따라서 금리를 조기 올려가야 한다 하는 이런 시각은 미 연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 같은 유동성 공급 정책과 금리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을 때는 자 네. 이렇게 걷어들일 때는 경기 회복돼서 걷어들일 때는 네. 가장 먼저 소극적임의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 그래서 정책 시한이 제한돼 있는 이러한 것을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을 소극적임의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소극적임의 출구 전략을 추진하고 그 다음 대에는 금리를 변경하는 게 앞서서 유동성을 환수한다. 그래서 유동성을 환수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되면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소극적임의 출구 전략, 다시 말하면 6월 말에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이렇게 만료가 되는데 이때를 기해서 2차 양적 완화 정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논의하는 수준까지 경기 회복과 위기 극복 정도가 왔다.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생각하는 금리 인상 문제는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7분 능선 정도 위기가 이제 지나고 7분 있다. 형성이지 않습니까?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임에 해당되는 출구 전략에 해당되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예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소극적 네네. 출구 전략을 진행한다든지요. 네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까 파랑새님께서요. 지난 주말 코스피 사상 최고치 찍었죠. 오늘 미증시까지 올랐다니 정말 기대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최근에 미국 경제가 이처럼 회복될 경우에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네.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관계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역시 미국 증시가 좋으면 미 금융사들의 캐시플로우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것을 고객들한테 만회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것처럼 이렇게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알아봤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사상 그 최고치를 코스피 지수가 기록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증시의 흐름은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좋은 흐름이 전개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는 네,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자금이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적정 환율 수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외국인의 유입세는 좀 둔화된다 하는 그래서 사실상 너무 이렇게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라서 국내 네.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많이 올라가면 저도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러나 너무 낙관적인 시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은 대표 지수 자체가 좋긴 합니다는 그러나 업종별로 기업별로 주가의 차별 현상이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코스닥의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큰 시사점을 던지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네, 개인의 정보의 양과 질이 부족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차별화 정세를 이렇게 될 때는 직접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앞으로의 그 증시에 대해서는 증시가 가장 유망하긴 합니다는 그런 너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걸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분에 대해서 같이 감안해주는 네. 그래서 증시는 유망하되 균형적 시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별 차별화 이런 것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월 일정 금액씩 넣는 적립펀드 같은 간접 투자거든요. 그래서 간접 투자를 주식형 펀드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지금의 그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 이 측면에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 재테크 전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디든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시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관심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오늘 많은 해답 얻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홍콩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가치가 107억 원 가까이 되는 이 미 프라다가 뉴욕 증시가 아닌 홍콩 증시의 기업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를 차이나 머니의 매력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증시의 본고장이 미국에서 아시아 마켓으로 넘어가게 될지 또 브릭스 시장으로 넘어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청년재벌님, 소동님, 사이언님, 그린킹님, QHWHRO님, 파랑새님 등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힘찬 월요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지요. 고맙습니다.